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요양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아주 초기에 그 생리통에 대한 간단한 영상 2편을 업로드를 시켰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생리통에 대한 간단한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 영상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 편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론적인 설명을 좀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생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통이라고 하면 여자들은 누구나 달고 다니는 무슨 불편한 액세서리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리통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생리통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자궁 내에서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유방암이 이렇게 급증하는 시대에서 환경호르몬이 넘치고 스트레스가 넘치는 이 시대에서는요, 생리통이라고 하는 이 통증이 나는 이런 호르몬 불균형으로 어떤 다른 질병도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로 하나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질병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생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나 이틀 정도를 극심한 통증으로 자신의 어떤 삶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 학생들 같으면 학교를 조퇴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어떤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게 20대, 30대가 돼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갔더니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근종이 하나 생겼대더라. 1cm 되더라. 2cm. 난소에 혹이 하나 붙었대더라. 나중에 사이즈가 더 커지고 유방에 이렇게 양성 종양이 하나 있대더라. 급기야는 어떤 분은 암에 걸렸대더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생리전 증후군, 생리통이라고 하는 작은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질병이라는 거. 거기에 한 길로만 가지가 않아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잘못된 대사로 인해서 면역계가 흐트러지고 대사계가 흐트러지고 그래서 아토피나 천식이나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근데 알게 모르게 머리에 탈모도 생기고 내 성격도 너무 신경질적으로 변해서 정말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작은 단초 하나를 내가 이거를 풀어내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그 결과물로 계속해서 질병의 양상이 커지는데 아주 작은 이 신호를 우리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생리통과 관계없이 나는 이를 영양제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영양소 하나가 내 몸에서 하는 일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얻어 걸린다 그러죠.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영양소들 중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이 생리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어떤 분들은 3가지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4가지여도 되고, 정말 딱 필요하게 딱 2가지만 드셔도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한 서너 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르몬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리전 증후군부터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에스트로겐은 너무나 많고 프로게스테론은 너무나 적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프로게스테론 안 만들어주고 먹거리도 많고 환경호르몬, 특히 환경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에스트로겐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이 현상 때문에 생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PMS라고 하는 생리전 증후군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그냥 많기만 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독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생성되는 대사 경로를 겪게 되면 특히나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간 체계 내에서 이런 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에스트로겐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염증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안에서 염증 물질이 되면서 자궁 안에 있는 염증과 함께 통증을 유발하는 거.
그게 바로 생리통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제가 원인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은 솔루션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불균형을 잡아주는 거,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재들 중에서 특정 이제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제재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프로게스테론 분비능을 좋아지게 하는 거. 프로게스테론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뭐 피임약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프로게스테론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재와 함께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발짝 여기서 올려주고요. 에스트로겐을 좀 낮춰주는 방법으로 탄수화물 섭취 좀 줄이는 거, 그다음 플라스틱 사용 좀 줄이는 거와 함께 영양소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간장 체계를 좀 좋게 해주고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용량을 평상시보다 조금만 더 높여서라도 오메가3를 드시면 얘가 조금 낮아져요. 가까워졌잖아요. 네, 균형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산균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산균이 이런 해독 체계, 에스트로겐의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대사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유산균이잖아요. 유산균을 함께 넣음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 또 한 발짝 더 계단을 내려오고요. 그러면 지금 약간 균형이 아직은 안 맞아요. 프로게스테론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프로게스테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영양소로만 말씀을 드리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함께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함께 넣어주면 이렇게 한 발짝 올라주는. 아까 제가 이렇게 간극이 큰 상태에서 프로게스테론 분비 능력 올려주고요.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낮춰주면서 또 오메가3 좀 충분하게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마그네슘 충분하게 드시면서 또 프로게스테론 올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산균을 충분하게 드시면서 몸에 들어오는 해독 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간장 체계를 좋게 해줘서 에스트로겐 대사 기능을 좋게 해주는 과정. 이렇게 하다 보면 균형을 잘 잡고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잘 손을 잡고 우리 몸의 대사를 잘 운영을 해준다면 생리통 지옥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생들 요즘에 빵도 많이 먹고요. 인스턴트도 많이 먹잖아요. 또 삶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조금 더 자극적이고 좀 저렴한 음식으로 우리가 자꾸 손을 가게 되는데 이런 식생활을 좀 함께 같이 개선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해결한 이후에도 다시 또 문제는 불거질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좋게 해주는 영양소 한 가지, 그리고 프로게스테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그네슘, 그리고 에스트로겐을 낮춰줄 수 있는,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어떤 염증 반응을 낮춰줄 수 있는 오메가3와 유산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제재들을 한번 조합해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제 탓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좋은 제품 선별하는 방법, 영양소 한 가지를 선택하더라도 많이 먹지 않더라도 좋은 제재를 하나 선택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제품 선택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만 지나도 생리통 때문에 약 먹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루를 지내지 않아도 너무 편안하고 생리가 언제 왔지? 생리가 오는지 모르게 슬그머니 올 수 있는, 생리가 오기 전부터 벌써 알아요. 생리 올 것 같아. 힘들어. 벌써부터 짜증나. 이게 아니라, 내가 날짜 체크를 지금 못했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날짜가 돼서 내가 생리가 와 있었네. 오늘 생리 왔구나.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가장 건강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영양소 관리, 식단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